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멀티플렉서와 디멀티플렉서를 보겠습니다. 기출령을 보면 여러 개의 회로가 단일 회선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회선을 전송하는 데 필요한 장치. 그러니까 여러 개의 회선이 하나의 회선을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멀티플렉서 또는 먹스라고도 합니다. 요 반대로 들어와서 요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멀티플렉서 또는 디먹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멀티플렉서는 데이터 셀렉터 개념이고 디멀티플렉서는 데이터의 분배기 디스트리뷰터의 개념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그래서 멀티플렉서는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신호를 하나의 통신 채널로 전송한다. 그래서 n개의 입력 신호에서 한 개의 입력만 선택해서 다른 통신선으로 보내는 거고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 DWDM처럼 광장비 이렇게 발전했죠. 광장비 안에도 우리가 먹스랑 디먹스가 있어요. 예, 그 개념으로 정리하시고요. EDL 멀티플렉서는 2개의 신호 중 하나만 선택해서 출력을 한다. 예, 2개의 신호 중 하나의 신호만 선택해서 출력하고 S가 1이면 A를 출력하고 0이면 B를 출력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풋과 이제 아웃풋 대비해서 예, AB가 이제 셀렉터를 해서 나가는 건데요. 셀렉터가 그 여기 보면 A냐 B냐를 고르는 2대1 멀티플렉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카노노 맵으로 이제 정리한 거고요. 카노노 맵은 여기 보면은 Y의 S의 B. 그래서 S가 아니면서 여기 S가 아닌 게 0이잖아요. S가 아니면서 여기 B인 거 여기 보면 요 앞에를 이제 A로 보고 뒤를 B로 보니까 여기 SAB가 되는 거고 S의 A는 SA이면서 여기 보면은 A인 거는 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카르노 맵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 카르노 맵에 대해서 구현한 거 셀렉터가 있고 A와 B로 해서 여기 보면 반전해서 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여기 왼쪽에 S by B 여기 보면 낫 게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S by B가 되는 거고 위에는 S의 A가 돼서 이거를 플러스니까 OR 게이트를 해서 구현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르노 맵을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정리하면 위 진리표가 같고 이걸 통해서 논리 게이트로 풀어주면은 엔드와 OR 게이트로 해서 위와 같이 풀고 여기에 셀렉터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A나 B의 출력을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멀티플렉서, 일반적으로 먹스로 알려진 멀티플렉서는 여러 개의 입력 신호 중 하나를 선택해서 단일 출력 라인으로 전달하는 조합 회로로서 여러 개의 입력 라인과 하나 이상의 선택 라인 및 단일 출력 라인이 있다. 선택 라인은 출력 라인으로 전송되는 입력 신호를 결정하며 선택 라인의 수는 먹스에 연결할 수 있는 입력 라인 총수를 결정한다 해서 인풋과 여기 셀렉터가 2개가 있어서 구현한 예가 되는 거고요. 다중 입력에 대해서 데이터를 선택해서 하나를 출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이제 4x1 멀티플렉서가 되는 거고요. 입력 신호가 이 셀렉터에 대해서 이렇게 출력해서 나가는 4x1 논리 헤더가 됩니다. 그래서 S0, S11에 대해서 입력을 어느 곳으로 이렇게 받을지를 선택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여기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입력 신호와 셀렉터와 출력으로 구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2의 n승계의 입력선과 n개의 선택선으로 구성되며 n개의 선택선들의 비트 조합에 따라 입력 중 하나가 선택되고 멀티플렉서는 일반적으로 통신 시스템, 메모리 등 여러 신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라인 수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반대 개념이 디멀티플렉서고요. 우리가 디먹스라고 하고 여기 보면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셀렉트로 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한 거를 이제 반대로 구현한 부분이 되고요. 1대4 디멀티플렉서에 셀렉터가 있고 여기 엔드 게이트가 있고요. 엔드 게이트 여기 보면은 이제 앞에는 이제 엔드 게이트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OR 게이트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OR 게이트가 있었는데 여기는 엔드 게이트를 이렇게 빼주는 부분이니까 OR 게이트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디멀티플렉서 진리표도 아래와 같고요. 논리 기호는 입력에서 셀렉트로 해서 이렇게 뽑아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멀티플렉서와 디멀티플렉서를 이제 비교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멀티플렉서를 받아서 나온 거를 다시 디멀티플렉서로 이제 풀어주는 거고 여기에 이제 셀렉터가 있는 거죠. 요 셀렉터가 3개 있으니까 2의 3승이 돼서 8개를 우리가 묶어주고 빼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라인은 여러 개의 입력 라인, 단일 입력 라인, 여기 출력 라인은 단일 여러 개, 뭐 반대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능은 데이터 선택기 또는 결합기, 디멀티플렉서는 데이터 분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대1 멀티플렉서는 2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1대4 D 멀티플렉서는 1개 입력에 대해서 2개의 셀렉터를 통한 4개의 출력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번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신호를 하나의 통신 채널로 전송하는 거 우리가 멀티플렉서라고 했죠. 먹스 정리하시고요. 멀티플렉서의 설명이 아닌 것은 특정한 입력을 몇 개의 코드화된 신호의 조합으로 바꾼다. 특정한 입력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특정한 입력을 몇 개의 코드화된 입력으로 바꾸는 걸 우리가 이걸 인코더, 부호하기라고 하는 거죠.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거 디코더, 10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거 인코더에서 요거는 그 인코더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n개의 입력에 대해서 1개의 입력만 선택하고 단일 통로로 송신하는 거, 멀티플렉서의 전환 스위치 기능이 있고 데이터 선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먹서가 맞는 거고, 1번 특정한 입력을 몇 개의 코드화된 신호로 조합해서 바꾸는 거 우리가 이걸 인코더라고 합니다. 3번 멀티플렉서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멀티플렉서는 전환 스위치 셀렉터의 스위치 기능을 갖고 n개의 입력 데이터에서 1개의 입력씩만 선택하여 단일 통로로 송신하고 특정한 입력을 몇 개의 코드화된 신호 조합하는 거 이거 똑같은 문제네요. 이거 우리가 인코더라고 했죠. 그래서 2012년 문제를 그대로 응용한 것 같습니다. 4x1 멀티플렉서의 경우 2개의 선택 신호, 2개의 선택 신호가 있어야지 2의 2승에서 4개에서 4x1이 되는 거죠. 예, 다음 4번.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의 명칭은 여기 보면 AND가 있고 여기 OR가 있죠. 그러면 이게 멀티플렉서가 되는 거고요. 여기 OR가 없으면 OR가 없이 얘를 풀어주면 이게 디멀티플렉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5번 디멀티플렉서 회로의 일부분이다. 점선 안에 공동으로 들어갈 게이트는 그래서 이 점선 안에 들어갈 게이트를 우리가 AND 게이트가 필요한 거죠. AND 게이트. 그래서 디멀티플렉서에는 AND 게이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참조하시고 6번 일반적으로 모뎀의 기능에서 멀티플렉서가 혼합된 형태로 대체로 4개 이하의 채널을 다중화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모뎀으로 가장 가능한 것은 해서 이 부분은 멀티포트 모뎀하고 멀티포인트 모뎀하고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고속의 동기식 모뎀과 시분할기를 하나로 사용하는 게 멀티포트 모뎀이 되겠습니다. 투자 중에서 n개의 입력을 받아서 제어 신호에 의해 그중 1개만 선택하는 거 우리가 이걸 멀티플렉서라고 했죠. 계속 이어서 레지스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환영 계수기와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환영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순환 시프트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링 카운터 그래서 환영 계수기라고 하는데요. 전자적 펄스 계수 장비의 환영 계수기로서 n개의 계수 요수가 환영으로 접속되고 그 중에 1개만이 동작하면 계속 펄스가 1개가 가해질 때마다 동작 상태가 이윤 요소에 계속 수행되도록 돌아가는 겁니다. 쪽지기에서 시프트 레지스터 보면요. 자료의 방열 전송을 직렬 전송으로 변경하는 레지스터로서 왼쪽에서 한 번 시프트 하면 2를 곱하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한 번 시프트 하면 2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왼쪽에서 한 번 하면은 우리가 2를 곱하는 거고 다시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면은 2로 나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T 플립플로 구성된 3비트 업 카운트 얘가 되는 거고요. 비동기식 카운터는 클럭버스의 모든 플립플롭이 동기화되지 않으면서 동작하는 카운터로 리플 카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동기식 카운터를 리플 카운터라고 한다 해서 같이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아래는 동기식 카운터는 클락펄스의 모든 플립플롭이 동시에 병렬을 동기화돼서 동작하는 카운터로 병렬 카운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동기식 카운터는 병렬 카운터, 비동기식 카운터는 리플 카운터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프트 레지스터,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데이터를 옆으로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회로로서 데이터 시스템에서 시프트 레지스터와 같은 데이터 및 정보를 저장하고 이동하는 기능을 발전시켜서 메모리 등으로 개발되고 주로 프로세서와 CPU 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리얼 인투 패러럴 아웃이라서 C4라고 하죠. 우리가 C4에 대한 그 회로드가 되는 거고요. 시프트 레지스터는 단일 레지스터가 시프트 레지스터를 거쳐서 다시 출력으로 나타내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기를 넣어줘서 클락을 넣어줘서 시프트에서 이동하는 거고, 이거와 반대로 이제 P4는 패러럴 인 패러럴 아웃이 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클락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각각에 대해서 P3, P2, P1, P0가 각각 들어가는 병렬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병렬이고 얘를 위에 게 이제 직렬 구조가 되는 거죠. 기출 문제를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1번 16비트 명령어 형식에서 영상 코드
5비트, 오퍼랜드 1은 3비트, 2는 8비트인 경우 연산의 종류와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의 수를 정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연산 코드가 5비트잖아요. 그래서 연산의 종류는 5비트니까 2의 5승에서 32가지를 우리 쓸 수 있는 거고요. 레지스터 수는 여기 오퍼랜드 1과 오퍼랜드 2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오퍼랜드 1이 3비트라서 오퍼랜드 1이 3비트라서 얘를 2의 3승으로 하면 8개의 레지스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오퍼랜드 2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32와 8개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보안 설명지면요, 크게 이제 3주소 명령 방식, 2주소, 1주소, 0주소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연산 코드가 있고 주소 1, 주소 2, 주소 3이 있는 게 주로 3주소 지정 방법인데요. 이거는 단점이 수행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제 특수 목적용으로만 사용한다,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2주소 지정 방식은 CPU에서 직접 명령이 수행하는 겁니다. 직접.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쓰는 거고요. 1주소 지정 방식은 오피코드랑 바로 그 주소가 있어서 이거는 누상기에서 많이 사용한다. 영어로 어큐뮬레이터죠. 그 다음에 연산 코드에 대한 그 0주소 지정 방식인데요. 이건 쉽게 말하면 이제 스택에서 사용한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 1주소 방식은 누상기에서 사용하고, 2주소 방식은 CPU에서 주로 많이 사용한다.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 코드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 I에 OP 코드랑 오퍼랜드가 있는데요. 여기 I가 0이면 직접 주소 지정 방식에서 다이렉트 어드레싱, 1이면 간접 주소 지정 방식,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그래서 OP 코드랑 오퍼랜드로 있고요. 직접 주소는 요 앞에 이제 0이 오겠죠. 0이 없고 이 OP 코드가 있고 주소가 있는데, 주소가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리키는 거고, 간접 주소는 요 앞에 이제 1이 있겠죠. 그 다음에 OP 코드가 있고 주소가 그 메모리에서 실제 데이터를 가리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터 직접 주소 방식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OP 코드랑 레지스터가 있고, 요 레지스터가 이제 실제 그 데이터를 가리키는 방법이 있고, 간접 주소 방식은 OP 코드의 레지스터의 그 레지스터 번호가 또 간접에서 실제 데이터를 가리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0주소 방식은 우리가 그 스택에서 우리가 그 푸시라든지 팝이라든지 데이터를 넣고 뺄 때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1주소 방식은 누상기에서 사용한댔죠. 누상기에서 로드에 뭐 A 한다든지 애드에 뭐 B 한다든지 저장하는 스토어에 뭐 C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이번 문제에서 나온 2주소 방식은 OP 코드가 있고 뒤에 오퍼랜드가 1번이 있고 오퍼랜드가 2번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add r0 a b 하면은 뭐 a 더하기 b를 r0에 넣어라 해서 요 r0가 이제 레지스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오퍼랜드 1은 이제 3비트라고 했고 오퍼랜드 2는 이제 8비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퍼랜드 1이 3비트니까 요 주소를 가리키는 게 3비트라서 2의 3승에서 8가지, 그러니까 8개의 주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 데이터를 가리키는 주소는 2의 8승에서 256개의 이 주소가 데이터를 가리키는 주소다 라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5단 시프트 레지스터로 구성된 PM 부호 발생기 출력 데이터의 계열 주기를 묻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그 5단이니까 전체적으로 2의 5승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2의 5승은 이제 32개인데 처음에 0번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0번부터 31개다. 그래서 계열의 주기는 31주기다 라고 해서 얘를 3번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0번부터 31번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시프트 레지스터의 내용을 오른쪽으로 2비트 이동했잖아요. 오른쪽으로 1비트 이동할 때마다 2분의 1씩 줄어드는데 얘는 2비트 이동이 있으니까 2분의 1에 2분의 1 주니까 4분의 1배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분의 1이 됩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레지스터는 프로세서 내부에 저장된 저장소이다. 어큐뮬레이터는 레지스터의 일종이고요. 특정한 주소를 지정하기 위한 레지스터를 스테이트 레지스터라고 한다. 저장하기 위한 레지스터인데요. 레지스터는 CPU가 요청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기억 장치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레지스터는 상태 그 레지스터 또는 플래그 레지스터라고 해서 플래그 비트들의 모인 레지스터로서 연산 결과의 상태를 저장하는 일을 하고, 연산 결과가 양수인지 영인지 음수인지 올림이나 오류 발생만 하는 거지 특정한 주소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레지스터는 상태만 정리하는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거고요. 4번 레지스터는 실행 과정에서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누상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누상기, 어큐뮬레이터, 연산 장치에 있는 레지스터의 하나의 연산 결과를 기억하는 장치가 누상기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회로의 가감 승재 상관없고요. 입력 사이트를 더하고 누계를 항상 보존한다. 항상 보존하는 거 아니고요. 정밀 계산을 위해 특별히 만든 거 다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산 장치에 있는 레지스터의 하나로서 연산 결과를 기억하는 장치를 어큐뮬레이터라고 합니다. 6번 다음 중 시프트 레지스터 출력을 입력에 대먹임시킴으로써 클럭 펄스가 가해지면 같은 이진수가 레지스터 내에서 순환하도록 만든 거, 그래서 계속 순환하도록 만든 걸 우리가 링 카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시프트 레지스터라고 하고요. 시프트 레지스터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옆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회로로서 데이터 시스템에서 시프트 레지스터와 같이 데이터를 정보를 저장하고 이동하는 기능을 발전시켜 메모리와 같은 부품으로 개발한 레지스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자료의 병렬 전송을 직렬 전송으로 바꿔주는 거, 그걸 우리가 시프트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시프트 레지스터, 데이터에 옆으로 이동하면서 직렬 전송을 병렬 전송으로 바꿔주는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8번 명령문 수행 파이프라인에서 데이터의 종속성은 성능을 저하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지스터의 재명령 방법으로 사용하는 종속성끼리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래서 이건 최근에 문제가 나왔던 건데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읽기 후 쓰기 종속성과 쓰기 후 읽기 종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데이터 종속성은 성능을 저하하기 위해서 읽기 후 읽은 다음에 쓰는 WAR과 쓰기 후 읽는 WAW가 있습니다. 그래서 WAR과 WAW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번 다음 지문과 같이 가정할 경우 무한히 명령을 수행하여 몇 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해서 5단계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여 파이프라인 기법과 성능 향상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해서 5단계인데, 여기 밑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만 하면은 이게 좀 비효율적인 거고, 각각에 대해서 이게 중복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빨래하고 세탁기 돌리고 개고 장에 넣는다라는 거를 한 번에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림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5단계를 이렇게 종속해서 한 번에 처리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중복하게 함으로써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수행한다. 그래서 5단계에 있는 5단계 겹쳐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배의 수렴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설명한 것처럼 세차장에서 입고 검사 물청소 말리기와 같은 5단계 사이클이라 할 경우 단일 사이클로 한 사이클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A 사람, B 사람, C 사람, D 사람이, 여기 보면 이건 4단을 얘기하는 건데요. 4단을 이제 중복해서 처리하는 거고요. 5단도 중복해서 처리하면 5배의 수렴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정답을 5배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